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 2023년 들어서 첫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2023학년도 고1 3월 학평 문법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1번에서 12번 문제 지문입니다. 용어는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그렇죠.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변어에 속했었죠.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로 용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동사는 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지요. 용어니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해요? 어간이라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라고 할 때 이 미는 꼬리 미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어의 뒷부분이 되겠죠. 어간 할 때 간은 줄기 간자예요. 중심 부분이 됩니다. 어간이나 어미는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그렇죠. 얘네들은 둘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 기본 형태예요. 얘네들은 언제나 짝꿍으로 다닙니다. 가령하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먹다는 어간 먹의 뒤에 어미 고어가 결합하여 먹고 먹어와 같이 활용한다 했습니다. 이때 어간을 표시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표시는요, 자, 반드시 뒤에 어떤 말이 와야 된다는 표시예요. 또 어미를 표시할 때는요, 요렇게 앞에 요 표시가 옵니다. 이 표시는 그러니까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표시예요. 어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어간이 와야 된다는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런 표시가 있는 애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을 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자, 불규칙 변화를 보이는 예가 되겠죠. 노는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뭐예요? 놀다가 되겠죠. 그쵸? 자, 어간은, 기본 어간은 놀인데, 여기에 어미, 는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노는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되죠. 커 같은 경우에는요, 크다의 활용형이거든요. 어간 크다와 어미 어가 결합을 했는데, 이때 자, 어간의 말음 의가 탈락을 하고 커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구분된다. 그렇죠.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예요. 맨 끝에 오겠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먼저 선자예요. 어미입니다. 가다의 활용형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다는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처럼 활용을 하는데요. 자, 가신다를 먼저 형태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시, 니은, 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자, 이때 어간은 맨 앞에 있는 가다의 의미를 지닌 여기가 어간이 되겠죠. 그럼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말이에요. 하나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어말 어미가 되고요. 나머지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얘네들은 모두 뭐가 되겠어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가다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고요. 가는 행위가 현재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쓰였어요.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되고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죠. 그래서 앞뒤로 요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가겟고를 보겠습니다. 가겟고
고와 같이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가다의 어가는 가가 되겠고 단어의 끝에 쓰인 건 얘가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말 어미 앞에 있는 get은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가는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미래에 나타날 것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셨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시었던과 같이 분석이 되는데요. 자, 이때 어가는 가가 되겠죠. 맨 끝에 있는 얘는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애들은 모두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시는요, 가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고요. 엇은 가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던 이름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다음은 어말 어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이 됩니다. 자, 종결 어미는요, 가신다에서의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되고요. 연결 어미는 가겠고의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예요. 자, 그 다음 전성 어미는요, 가셨던의 던처럼요,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도록 그 성질을 전성해주는 어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던, 은, 는, 을 같은 애들은요, 용언이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줘요.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또 개나 도록 같은 경우에는요, 용언이 부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얘네들은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다음 음이나 기 같은 애들은요, 용언이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애들은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낼 때 쓰여요. 활용을 할 때 어말 어미처럼요,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말 어미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해요. 자, 어말 어미는 반드시 나타나면서 한 개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어말 어미는 어때요? 반드시 나타나지 않아도 되면서 한 개 이상이 쓰이기도 해요. 위에서 가신다나 가셨던 같은 경우에는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에서는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죠. 이 지문은 단어 중에서 용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용언을 구성하는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어미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주 좋은 지문이죠. 이 지문에서 득템한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콱 저장해 두세요. 11번 문제 출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1번.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미는 뭐라 했어요? 어미의 미는 꼬리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미는 꼭 뒤에만 붙는 거예요. 앞이 틀렸습니다. 2번 선택지 갈게요.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어머 단독으로 못 쓰여요. 어간은 반드시 짝꿍하고 같이 다녀요. 그 짝꿍은 누구예요? 어미라고 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미가 아니라 간이 되죠. 어미는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어요. 관형사형으로도 변신하고 명사형으로도 변신하고 부사형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 되겠죠. 4번. 어말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문 안 닫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을 쳐야 돼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개만 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5번 선어말 어미는 뭐였어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애가 선어말 어미였죠.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경우에 한 개만 쓰일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선어말 어미입니다.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역에서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선택지를 보시면요. 1번은 기역, 2번은 니은, 3번은 디귿 이런 순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기의 기역을 분석한 다음에 1번 선택지 보고 니은을 분석한 다음에 2번 선택지 보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기역, 너도 그를 아니에서의 아니는 기본형이 알다죠. 그러면 알다의 어간 아래 자 종결어미 니가 붙었어요. 이때 알은 어간이 되고요. 니는요. 어간 뒤에 있으니까 어미죠. 어미 중에서도 단어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되겠죠. 어말 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종결하니까 종결 어미가 되겠죠.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였습니다. 이때 니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이면서 알다의 어간 리을이 탈락을 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어간 아래 맞죠? 어미 니가 맞죠? 결합을 하면서 리을이 탈락하였다. 맞죠? 1번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사과가 맛있구나에서의 맛있구나는요. 기본형이 맛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간은 맛잇이 되겠죠. 여기에 자 구나가 결합을 했어요. 여기는 어간이 되고요. 여기는 어미가 되겠죠. 어간 뒤에 오니까 단어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되겠죠. 문장을 종결하니까 종결 어미가 되겠죠. 감탄형 종결 어미가 쓰였습니다. 2번 선택지 볼게요. 자, 어간 마시세 맞죠? 종결어미 구나 맞죠?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맞는 설명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산은 높고 강은 깊다. 에서의 높고는요. 기본형이 높다가 되죠. 어간은요. 높이 어간이 되고요. 고는요. 어간 뒤에 있으니까 어미가 되겠죠. 어미 중에서도 단어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됩니다. 어말 어미 중에서도 얘는 문장을 종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문장과 연결을 하니까 연결 어미가 되겠죠. 3번 선택지 볼게요. 어간 높해 맞죠? 연결 어미 고가 맞죠? 앞뒤에 말을 연결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맞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봐에서 뜨는은요. 기본형이 뭐예요? 뜨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뜨가 어간이 되고요. 어간 뒤에 있는 느는 어간 뒤에 있으니까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의 어말 어미는요. 해는 해인데 어떤 해예요? 아침에 뜨는 해예요. 자, 그래서 뜨다라는 용언이 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어미가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전성 어미가 되는 거예요. 전성 어미 중에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게 해주니까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죠.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어간 뜨에 맞죠?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용언이 부사처럼 아니죠. 용언이 뭐처럼?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선택지 틀렸습니다. 미음 그녀는 과자를 먹었다에서 먹었다는요. 먹다가 기본형이니까 먹이 뭐가 되겠어요? 어간이 되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은요. 어간 뒤에 있으니까 얘들은 어미가 되겠죠. 이때의 다는요. 다는 문장 맨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가 되겠죠. 어말 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종결하니까 종결 어미가 되겠죠. 평서형 종결 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얘는요. 얘는 어말 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선어말 어미 중에서도 뭘 나타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어간 먹과 맞죠?
어말어미 다 맞죠? 사이에 선어말어미 엇 맞죠? 결합하여서 과거 시제 나타낸다 맞죠? 5번 선택지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기의 학습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학습 자료를 보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음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최소 대립상입니다. 그럼 또 최소 대립상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죠. 최소 대립상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쌍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감과 잠이 있어요. 자, 감은 기역, 아, 미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잠은요, 지읒, 아, 미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 두 단어에서 소리의 차이를 일으키고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는 범위는 여기 있는 기역과 지읒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그와 즈는 서로 다른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최소 대립상이 되는 거지요. 학습 과제는 앞 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상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쌀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달 하고 받았어요. 자, 쌀과 달은 어때요? 스 하고 드가 달라서 의미의 차이와 소리의 차이를 일으켰죠. 그럼 이 둘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번째 친구가 굴 하고 받았거든요. 그럼 세 번째 친구는요. 자, 두 번째 친구가 말한 드, 아, 르 중에서 하나만 달라야 되고요. 네 번째 친구가 말한 그, 우, 르 중에서 하나만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 대립상을 외쳐야 되니까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둘이 되겠죠. 14번 문제입니다. 탐구학습지의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탐구학습지를 보시면 문장의 중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중의성이라 하면 의미가 중복되는 걸 말해요. 자,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기를 하거나 글쓰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어순을 변경하거나 쉼표나 조사를 추가하거나 혹은 상황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의성 해소학인데요. 자, 이때 과제가 있어요.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는 것이 과제입니다. 기억은 조사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중의적인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때 두 개로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관객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관객이 100명이면 100명이 1도 안 온 거예요. 이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기는 왔는데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자, 이때 어떻게 수정을 했나요? 는이라는 조사를 추가해서 보조사예요. 보조사를 추가함으로써 관객들이 오기는 왔는데 일부만 오고 일부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됐죠. 그러면 A를 보겠습니다. 조사를 추가해서 문장을 수정했으니까 A 맞죠? 관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달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됐으니까 B도 맞는 설명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전학 온 친구와 만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중의적 문장인데요. 우리가 만난 친구가 어제 전학 온 친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학 온 친구를 만난 게 어제인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중의적인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우리는 전학 온 친구와 어제 만났다와 같이 수정을 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을 바꾼 거죠. 앞에 있던 어제를 뒤로 뺨으로 인해서 친구를 만난 때가 어제라는 의미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럼 C는 어때요? 순을 변경해서 수정을 한 거니까 맞는 사항이 되겠죠. D는요. 전학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라는 의도를 바르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D도 적절합니다. 디귿에서는 상황 설명을 추가해서 중의성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민우는 나와 윤서를 불렀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도 중의적인 문장인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민우가 부른 사람이 나와 윤서일 수도 있고요. 민우가 나와 같이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때 전달 의도가 나와 윤서를 부른 사람이 민우라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요? 일단 부른 사람이 민우니까 주어에 민우를 두어야 되겠죠. 민우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설명을 넣고 나와 윤서를 불렀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민우가 소리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든가 민우가 혼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든가 민우가 식당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든가 민우가 도서관에서 나와 윤서를 불렀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 설명을 추가해 줘야 돼요. 수정한 문장을 볼게요. 민우는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불렀어요. 전달 의도를 보면 부른 사람이 민우여야 하고 부름을 당한 사람이 나와 윤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윤서가 목적어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을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수정 문장에서는 어때요? 민우가 주어로 등장했지만 부른 대상은 윤서 하나가 되겠죠. 의도가 지금 잘못 전달됐어요. 민우가 나와 둘이서 부른 거예요. 둘이서라는 상황 설명이 추가되면서 부른 사람이 나와 민우 둘이 돼버리고요. 부름을 당한 사람은 윤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전달 의도를 잘못 적용해서 수정한 문장이 되겠죠. 이는 적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반의어와 관련된 지문인데요. 위아래나 앞뒤는 방향상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반의어는요, 우리 흔히 반대말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합니다. 위아래나 앞뒤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쓰일 때는 문맥에 따라서 기역, 위나 앞이 우월함의 의미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니은, 아래나 뒤가 열등함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기역은 뭐였어요? 우월함의 의미를 갖는 거였죠. 그가 머리 쓰는 게 너보다 한 수 위예요. 그가 너보다 한 수 위니까 여기는 우월함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1번 선택지 맞고요. 2번도 기역과 관련된 예문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이 다른 곳보다가 우월한 거죠. 우월함의 의미를 지니니까 2번도 맞는 설명되고요. 3번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인데요. 이번 행사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이때의 아래는요, 열등함보다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영향 범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열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4번도 니은과 관련된 예문으로 나왔는데요. 그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자. 이때 뒤떨어지지는 어때요? 열등함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 되고요. 5번 봅시다. 우리 팀의 승률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등함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얘도 적절한 예문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